예, 세계는 팔레스타인 편, 이스라엘 편이 없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공급 안 하겠다 했다가 또 갑자기 10억 달러를 1조 4천억 원을 또 지혜 그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무기와 탄약 패키지를 보내겠다라고 밝혔는데 새로 전송될 패키지에는 탱크 탄약 7억 달러치, 전술 차량 5억 달러치, 박격포 탄약 6천만 달러치가 포함된 패키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무기가 언제 이스라엘로 보내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원안은 올봄 초부터 검토가 됐던 거고 이번 지원안이 실제로 승인돼서 무기가 이전되기까지는 추가 단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 승인을 받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대는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한편 이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또 발표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폭탄 선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미 하원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전달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미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 상원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법안이 통과 못 될 거가 분명한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까지 행사를 해서 나는 비토하겠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현지 매체들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치 무기 내가 보낼 건데 지금은 내가 폭탄 선적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압박 넣고 있으니 좀 기다려라. 좀 지켜봐 달라. 가만히 기다려 봐라. 약간 이런 의원들을 설득도 하고 내 의견도 밀어붙이는 이런 지금 일을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또 유엔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이제 정예원 자격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는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막 그런 걸 두고 결의안을 두고 표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로 인정하려면 국가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갖춰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유엔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유엔 총회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예원국 가입을 긍정적으로 제고해 보라고 안보리의 권고를 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번 결의안은 전체 193개국의 회원국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팔레스타인 유엔 정예원국 가입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2012년 팔레스타인 참관국 인정 표결 때는 기권을 던졌었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반대한 사안에 한국이 찬성표를 던져서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여기에 미국은 기권을 했어요. 나 그때 또 한국은 찬성을 또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찬성을 했네요. 네, 한국이 찬성을 해서 참 저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이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유엔 헌장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유엔 총회 회의나 각종 유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예외적인 권리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국과 같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회의장에 공식적으로 자리도 주고 각종 이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제 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남았습니다. 유엔 정예원국이 되려면 안보리와 총회의 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중에 최소 9개국의 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특히 이 중에서 뭐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국가 중에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미국이 비토권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독립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유엔 정예원국 가입을 신청했었지만 그때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한국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오일 파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 국가 중에 하나죠. 스페인과 아일랜드. 역시 이 두 나라도 또 팔레스타인 편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다음 주 화요일 5월 21일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22일 스페인과 아일랜드, 몰타, 슬로베니아 이 4개국이 공동 성명을 내고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스페인과 또 아일랜드 이 두 국가를 필두로 벨기에와 또 다른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 물결에 점점 더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관을 두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한국 대표부로 오다 뒀는데, 그 한국 대표부가 그 라말라에 있어요. 네. 그 라말라에 있다라는 것을 라말라를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 라말라에 그 한국 대사관도 또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의 수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참 한국 정부도 풀어야 될 숙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마스 대원 미쳤나 봐요. 1000명씩이나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그리스 총리와 앙카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던 자리에서 이 그리스 총리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다라고 지칭을 하니까 이 에르도안은 우리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1000명 이상의 하마스 대원이 우리나라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계속 이어서 하마스는 자신의 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고 테러 단체가 아니라 저항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마스를 두둔을 했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터키 당국자들이 뒤늦게 수습을 나섰어요. 익명의 터키 관리는 아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겨우 무마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에르도안이. 그런데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1000명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터키에 하마스의 비밀 기지까지도 구축하고 있다. 미쳤나 봐요, 진짜. 영국 더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을 조율할 목적으로 터키 그리고 그 주변국에다가 비밀 기지 그리고 테러 소조직 창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비밀 문서가 이스라엘군에 입수가 됐다고 합니다. 인쇄물의 이름은 터키의 기지 건설하기인데요. 이 하마스 지도자인 야야 시나르의 수석 참모의 집에서 이 인쇄물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해당 문건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탄압으로 하마스가 수세에 몰렸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군사적, 외교적, 도덕적으로 저항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수작전의 근거지가 될 군사 허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지부를 해외에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제 터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다가 다수의 군사 조직 그리고 은신처를 설립하고 군사 조직 훈련을 여기서 또 하고 뭐 파괴 공작, 암살 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한 이 3년 계획이 인쇄물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 암살 대상으로는 뭐 모사드의 당국자들, 뭐 지휘관들,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인들 뭐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뭐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그리고 뭐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납치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문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비밀 조직이 터키에 지금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뭐 앞서 보도해드렸던 것과 같이 이 에르도안 대통령 공공연하게 하마스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터키는 사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토의 일원인데 이렇게 하마스를 대놓고 뒷받침하는 근거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 논란이 또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1000명씩이나 그 하마스 대원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병실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겠냐고요. 옆병동에 있는 하마스 대원하고 카톡하고 또 저 휠체어 타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서로 만나면서 또 다른 작전을 모의하고 분명히 그러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까지 또 공격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가능성이 또 보이네요.